여름의 뜨거운 오후, 더위가 시야를 왜곡시키고 공기를 더 무겁고 느리게 만드는 그런 날이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가득 찬 이모의 집은 가족 모임으로 활기가 넘쳤다. 복도를 가득 메운 웃음소리, 오래된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고 집안에는 집밥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과거의 향수에 휩싸여 있었다. 집안의 작은 디테일까지 어린 시절 놀이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달랐다. 집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느끼는 방식이 변한 것이었다. 대화 중 문득 내 시선이 멈췄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 수진, 내 사촌이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마른 체형의 유치한 농담으로 나를 웃게 만들던 소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그의 어깨는 넓어졌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와 나를 꿰뚫는 듯한 강렬한 눈빛이 있었다. 나는 그 시선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생겨졌고 그 생각만으로도 내 얼굴은 금세 붉어졌다. 수진아, 그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익숙한 기쁨으로 반짝이는 눈빛. 하지만 그 미소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내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드는 무언가. 선희야, 오랜만이네. 그의 목소리는 더 깊어졌고 내 이름이 그의 입술에서 나올 때 전과는 다르게 들렸다. 나는 태연한 척하려 애쓰며 미소를 되돌려 주었지만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혼란을 숨길 수는 없었다. 그는 내가 느끼는 영향을 눈치채지 못해야 했다. 아니면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그 방식, 그의 시선이 내 눈을 절대 놓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은 내 손에 땀이 나게 했다. 점심시간은 계속되었지만 우리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나는 대화에 집중하려 노력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웃음을 섞었지만 속으로는 감정의 혼란이 이어졌다. 수지는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었지만 내가 직접 그를 보지 않아도 그의 시선이 나에게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릴 때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감각이 흘렀다. 내가 하는 말 하나, 움직임 하나가 그의 눈에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점심 후 모두가 흩어지는 동안 나는 방에 갇힌 듯한 기분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내 삼촌과 이모는 예전 여행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수지는 문가에 기대어 서 있었고 아빠가 한 말에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잠시 나를 향했을 때 마치 우리 주변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이게 정말일까? 내가 상상하는 걸까?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나를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설레게 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매 순간이 무거운 의식처럼 느껴졌다. 오후가 저녁으로 바뀌며 집 안은 차츰 조용해졌다. 삼촌과 이모는 방으로 들어갔고 놀다 지친 아이들은 소파에서 쓰러져 있었다. 나는 어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내가 머물 방으로 들어갔다. 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커튼이 있는 방은 어릴 적 내가 자주 사용하던 그 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작고 더 친밀하게 느껴졌다. 나는 문을 닫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기는 어려웠다. 내 생각은 계속해서 수진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시선이 온종일 나를 사로잡았던 방식, 그의 눈빛이 어떻게 나를 이토록 흔들리게 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강렬해졌다. 나는 침대 위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점점 더 답답해졌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너무 조용해서 순간 내가 상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또다시 들렸다. 부드럽고 거의 망설이는 듯한 노크 소리였다. 나는 침대에 앉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모든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떨리는 다리를 움직이는 것조차 도전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었을 때 그가 서 있었다. 문틀에 기대어 있는 수진의 표정은 긴장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선희야. 그는 내 이름을 너무 부드럽게 불렀다. 거의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내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했다. 나, 잠시 들어가도 될까?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가 있는 방은 갑자기 더 작아 보였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긴장은 너무 두꺼워서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몇 초 동안 침묵 속에 있었다.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듯했다. 마침내 수진이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하고 약간 쉰 듯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 질문은 공기 중에 무겁게 떠올랐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 감정은 혼란스러웠지만 욕망은 분명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몰랐다. 그는 한 발짝 내 쪽으로 다가왔고 나는 움직이지 못한 채로 있었다.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나를 감싸는 듯했고 그 가까움은 전류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내가 나가라고 말해.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했다. 그러면 나갈게.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침묵은 하나의 대답이자 그가 머물도록 허락하는 무건의 신호였다. 수지는 손을 내밀어 내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다. 내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단순한 터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를 담고 있었고 내 안에서 무언가를 폭발시키는 터치였다. 우리의 얼굴은 이제 너무 가까워서 그의 숨결이 내 피부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망설이며 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밀쳐낼 수 없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매력은 너무 강력해서 저항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더는 망설이지 않고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거의 소심한 키스였다. 마치 둘 다 한계를 시험하는 듯했다. 하지만 곧 그 부드러움은 더 강렬하고 절박한 무언가로 바뀌었다. 수진의 손이 내 허리를 잡아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빠져들어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생각을 잊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사라졌다. 옆방에서 들리던 가족들의 목소리도 밖에서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도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우리 둘만이 이 방 안에 이 밤에 있었다. 우리가 마침내 떨어졌을 때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침묵은 거의 귀가 멍멍할 정도로 깊었다. 수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욕망과 불확실함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가 방금 한 게 뭐야? 그는 마치 방금 있었던 일이 실제였는지 확인하려는 듯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키스는 하나의 선을 넘어선 것이었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내 일부는 그것을 돌이키고 싶지 않았다. 내 일부는 더 원하고 있었다. 불길에 뛰어들고 있음을 알면서도. 모르겠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는 위험한 물결을 헤치며 나아가고 있었고 발각될 가능성이 모든 것을 더 강렬하게 만들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남아있는 작은 거리는 약속과 후회의 혼합물로 채워져 있었다. 수지는 잠시 시선을 돌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는 우리가 방금 한 일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 보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머릿속은 공포와 욕망이 혼재된 상태였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왜 이렇게 잘못된 일이 이토록 옳게 느껴질까?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취약함과 대담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선이야, 만약 이게 실수라면... 그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나는 그가 맞다고 말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실수라고. 우리는 이 일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은 나오지 않았다. 내 안에는 잊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 금지된 연결을 탐구하고 싶은 부분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면서도 저항할 수 없었던 그는 다시 가까이 다가왔다. 내 심장은 가슴속에서 요동쳤고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 섞여 있었을 것이다. 멈추라고 말해. 그는 다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다. 우리 주변의 공기가 전기로 가득 찬 듯했고 내가 그 말을 하지 않는 매 순간이 그에게 계속하라는 초대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손가락이 내 턱선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자 나는 눈을 감았다. 내 몸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했다. 난 멈출 수 없어. 멈추고 싶지도 않아. 나는 마침내 고백했다.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다. 마치 깊은 약점을 인정하는 것 같았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필요를 드러내는 것 같았다. 수지는 그 말을 이해한 듯 보였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는 다시 몸을 기울였고 우리의 입술이 다시 만났을 때 이번에는 부드럽지 않았다. 그것은 굶주리고 절박한 키스였다. 마치 둘 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내 손이 그의 등을 타고 올라가며 티셔츠 아래 단단한 근육을 느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내 안에 불을 지피는 것 같았다. 수지는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 순간 우리 주변의 세상이 또다시 사라졌다. 모든 것이 너무 강렬해서 정신이 아득할 지경이었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가 나를 감싸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탐험하는 방식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복도에서 들려온 소리가 우리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우리는 재빨리 떨어져 눈이 커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며 누군가 문을 열거나 우리를 부르기를 기다렸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지만 그 순간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나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부끄러움과 아드레날린으로 달아올랐다. 그는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위험을 즐기는 듯한 반짝임이 있었다. 그래, 미친 짓이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동의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은 모든 걸 겪었음에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 역시 후회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진이 내 방을 나간 후 나는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의 손길과 키스의 기억에 몸이 여전히 떨렸다. 눈을 감았지만 평화를 찾는 대신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얼마나 단호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연약해 보였는지. 나는 그 자리에 누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썼지만 불가능했다.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리 없다는 것. 그 후 며칠은 정상과 내면의 혼란이 뒤섞인 시간이었다. 낮 동안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가족들과의 대화는 계속됐고 웃음소리는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우리 사이의 긴장은 눈에 보일 정도로 뚜렷했다. 서로 가까이 있지 않을 때조차 수진의 시선이 나에게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연히 닿는 손길, 주고받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전류를 띠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집 뒷뜰을 걷고 있었다. 이 감정의 혼란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다 내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멈춰 섰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뒤돌아보자 그는 거기 서 있었다. 달빛 아래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내가 너무나 잘 아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날 피하고 있는 거야?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농담처럼 들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태연한 척하려 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었어.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 그는 몇 걸음 내게 더 다가왔다. 풀밭이 그의 발 아래에서 부드럽게 소리를 냈다. 마침내 그가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나를 관찰하며 내 얼굴의 모든 디테일을 기억하려는 듯했다. 너만 계속 생각나.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그 말은 눈사태처럼 나를 덮쳤다. 그러지 말아야 해. 내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서 그의 몸의 따뜻함이 또다시 느껴졌다. 너는? 그가 물었다. 그의 눈빛은 너무 강렬했다. 나는 거짓말하고 싶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대신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고 나는 그가 물러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손길로 내 허리를 감쌌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다. 그것은 절박한 키스였다. 마치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시간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지만 욕망은 이성을 넘어섰다. 그의 손길과 우리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굴복하는 순간이었다. 키스는 점점 더 격렬해졌고 이성도 도덕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우리 사이에서 퍼져나오는 열기와 내 피부를 타고 흐르는 전율,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고동치는 욕망뿐이었다. 수진의 손이 내 등을 따라 움직였고 나는 내 안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정원에 서 있었다. 부드러운 달빛 아래에서 마치 세상이 우리가 이 연결을 피할 수 없도록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온 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누군가 집 안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린 소리였다. 그 소리에 우리는 갑자기 멈춰 섰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내 숨은 거칠었고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수진도 마찬가지로 흔들린 듯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스쳐갔다. 그는 손을 뻗어 내 얼굴을 부드럽게 만지며 말했다. 우린 조심해야 해. 그가 속삭였고 나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둘뿐 아니라 온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일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무게를 억누르려 애썼다. 그는 잠시 내 손을 잡고 손가락을 얽히게 했다가 우리 둘은 별다른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내 안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 후 몇 밤 동안 나는 고통스러웠다. 집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내 생각은 항상 수진에게 머물렀다. 그가 내 옆을 지나갈 때마다 내 몸에 전율이 흘렀고 이렇게 잘못된 일이 왜 이토록 옳게 느껴지는지 자문했다. 우리는 거리를 두려 했지만 무의미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순간마다 실수로 스치는 손길마다 긴장은 점점 더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들고 나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집 안은 고요했고 드디어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지는 문가에 서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거실은 희미한 스탠드 조명만이 밝혔고 그의 그림자는 더욱 강렬해 보였다. 더는 못 참겠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하고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할 수가 없어. 그의 말은 내 가슴에 메아리 쳤고 나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듯한 고통이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내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왔고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했다. 수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은 내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너에 대한 내 감정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그 말의 무게는 압도적이었다. 나는 그가 무모하다고 말하고 싶었고 우리가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진실은 나도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만큼 원하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미친 짓이더라도. 우린 그러면 안 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내 손은 여전히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마치 현실의 닻을 내리려는 것처럼 그는 나를 바라보며 내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리고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수지는 몸을 기울이며 우리의 욕망과는 대조되는 부드러움으로 나를 다시 키스했다. 그것은 느리고 깊은 키스였다. 마치 매 순간이 중요하고 우리가 금지되고 신성한 영역을 탐험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손은 그의 어깨를 잡았고 나는 또다시 그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내 자신을 느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나무잎들이 밤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 우리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그리고 되돌아갈 수 없음을 상기시켰다. 죄책감은 물론 존재했지만
그의 곁에 있고 싶은 욕망이 그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했다. 우리가 마침내 떨어졌을 때 둘 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수지는 그의 이마를 내 이마에 기대었고 우리는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잠시 동안 그렇게 있었다. 이게 우리를 망가뜨리겠지, 그렇지?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그는 눈을 감고 내 질문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럴지도 몰라.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난 멈출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우리는 마치 파멸로 향하고 있었지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떠났지만 그 순간은 우리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더 조심하려 애썼지만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끊임없이 타오르며 우리가 공유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다. 집에서 마주칠 때마다 우리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우리의 입술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렬했다. 그 후의 날들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면에서는 혼란으로 가득했다. 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이모를 도와 요리를 하고 어린 사촌들의 농담에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수진과의 밤들이 떠올랐다. 마주치는 순간마다 나누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넘은 선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 밤이 찾아왔다. 늦은 밤 집은 거의 절대적인 고요에 잠겨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보름달빛은 은빛으로 빛났고 그림자들은 벽을 따라 부드럽게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내 방에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화를 찾으려 애썼지만 내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욕망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방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발소리에 나는 숨을 멈췄다. 수진이 나타났다. 그의 눈에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들어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그의 존재로 방이 더욱 작아지는 것 같았고 공기 중의 긴장은 손에 잡힐 듯했다. 그는 다가왔고 내 심장은 너무나 빠르게 뛰어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선희야, 그가 낮지만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지금 결정해야 해. 계속한다면 되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멈춘다면 다시는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결정은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 날 것 그대로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는 내게 물러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다. 더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나를 두렵게 한 것은 그 모든 결과를 알면서도 여전히 그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래층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깨어난 것이었다.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자 두려움이 내 몸을 휘감았다. 수지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렸고 그의 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들킨다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다. 공포가 우리를 엄습했지만 움직이기도 전에 문이 갑자기 열렸다. 가족의 가장이자 우리 삼촌이 문턱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과 피로가 섞인 표정이 담겨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밤의 고요를 깨는 천둥처럼 울렸다. 내 몸은 얼어붙었고 죄책감이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수지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가 공유했던 것은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삼촌은 우리를 바라보며 수진에서 나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변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우리가 숨기려 애썼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너희 둘, 그는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과 실망이 담겨 있었다. 그의 말은 완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의 비난은 내 심장을 무겁게 내리쳤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것이 욕망이든 사랑이든 아니면 그 둘의 금지된 조합이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선을 넘어섰고 되돌아갈 수 없었다. 수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담긴 절망은 내 절망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공유했던 순수함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신뢰와 사랑마저도 이를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나는 말을 하고 싶었다. 우리가 망가뜨린 것을 고칠 방법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구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삼촌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우리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을 열린 채로 두고 우리가 만든 혼란을 세상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남겨둔 듯했다. 수지는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와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다. 현실의 무게가 마침내 우리를 짓눌렀다. 끝났어. 내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부서져 있었다. 그는 멈췄고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우리는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나눴던 감정이 아무리 강렬하고 진실되었더라도 우리가 저지른 일의 충격을 견뎌낼 수는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이제 침묵은 귀를 찢는 외침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내린 선택의 결과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나는 미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남은 것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고통과 아무리 강렬한 욕망이라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확신뿐이었다. 그렇게 우리 둘의 이야기는 끝났다.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금지된 사랑으로 얼룩지고 영원히 우리를 따라다닐 침묵으로 마무리된 채로